청주 특례시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의 방향이 관건입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 라이트월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한 건에 대해서만 주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청문회 도입이 안개 속입니다. 도와 의회가 세부 실시 방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장애인 스포츠단이 또 창단했습니다. 선수를 지원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높일 수 있어서 창단은 더 늘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 장애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가 원론에는 합의했는데 각 론에서 이견이 큽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3월 도의회 요구에 대해 이시종 지사가 수용적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렇게 굳이 반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사생활 침해 논란을 우려해 도덕성 검증을 정책 검증과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검증은 해당 상임위에서 하자는 데까지는 말이 통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들이 그 기관에 관한 내용들을 의정 활동을 통해서 소소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정책 검증과 그 전문가적 능력들은 상임위에서 검증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부터 인사청문회를 할지에서 대화가 막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출자한 15개 기관 가운데 도의회는 적어도 5개 이상을 하자. 반면 도는 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도입이 용이한 기관을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운영의 어떤 성과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거쳐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충청북도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도의회는 법 개정 전에라도 도입하자며 대화가 진척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 라이트월드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청구 1년 만에 주의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싱거운 감이 없지 않은데요. 청구된 8건의 사안 중 7건이 감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라이트월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크게 8개 사안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충주 시민 417명의 청구인이 공익감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른 겁니다. 그 첫 번째인 사용 허가가 나기 전 무단으로 땅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감사.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사용료를 미리 받았어야 하는데 분납을 허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7,900만 원을, 또 사용 허가된 토지 면적도 애당초 14만 제곱미터에서 측량 결과 12,000여 제곱미터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변상금으로 4,4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번째 청구 사안인 공원 조성 목적에 어긋나는 사용 허가 문제는 무술공원이 유원지라며 기각했고, 세 번째인 수의계약 문제는 우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약기간 10년 약정 문제는 애초 5년이었던 데다 10년 보장 조항도 삭제됐다며 기각. 충주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 추진으로 경영에 개입한 문제는 충주시가 선관위 답변을 듣고 계획을 철회했다며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 충주시의 전기료 지원과 무술박물관의 직원 숙소 사용 의혹은 사실 여부 확인이 안 돼 기각. 사이비 종교단체의 투자 소문에 대한 조사 요구는 사적인 권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역시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법령 위반이 드러났다며 기관인 충주시와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주의 처분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시에서 충실히 이행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그 불법 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로써 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었던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감사 여파는 당초 예상보다 잔잔하게 끝나는 것으로 일단락짓게 됐습니다. 그러나 충주 라이트월드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상존하는 상태여서 미완의 종결이라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충주 지역 논쟁거리 중 하나인 동충주역 신설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곽명환 충주시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노선을 유지한 채 동량역을 물류 전용역으로 전환하고 동충주 산단과 동량역 사이 지방도를 자체로의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정책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충주 산단과 바이오 산단, 동량역과 산청명 일대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명학원 규탄과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가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신명학원 대책위원회는 현재 7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신명중학교 교장 출신이고 징계 대상자였던 전 교장 또한 포함돼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사진 또한 공범인 만큼 모든 임원이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특례시를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준인 인구 100만 명엔 다소 못 미치지만 법 개정 방향에 따라 비수도권에선 가장 가능성에 근접해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대도시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내놓은 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 명을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인구 83만 명으로 광역시와 100만 명이 넘어 특례시가 확실시된 창원시를 제외하면 비수도권에선 가장 대도시인 데다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행정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시민 불편이 늘고 있다며 특례시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인구 3만의 기초자치단체는 7만의 읍단위보다 10배 이상의 직원들과 수십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 행정 공급 체계가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리해줘야.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지방자치 강화를 들며 힘을 실었고 국회 소관위원회 위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전주시 국회의원 전원하고 청주시 국회의원 전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할 때 전원이 가서 배석하자. 그 정도로 다 국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돼 나가는 중이고. 참석자들은 특례시가 되면 복지, 교통, 건설 등 각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짤 수 있고 행정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다고 봤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사는 일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청주 특례시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모으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가 주어지는지 설득하고 믿음을 사는 일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단양군 의원들이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에 특례시에 대한 내용만 있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례군 지정을 포함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천 단양의 지역구인 이후삼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0명은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만든 장애인 스포츠단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이번엔 대기업 계열사인 한화큐셀인데요. 선수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며 운동에 전념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의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창단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지원과 관심이 적어 장비 구매 등 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가 지급하는 훈련비는 한 달에 10만 원 남짓. 고정 수입을 받는 실업팀 자체가 드물고 있어도 바늘구멍이라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장애인으로서의 이게 돈 나올 때도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는가 하는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단이 창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수들의 고민을 덜어줄 선수단이 탄생했습니다.
사격과 역도 등 7개 종목 선수 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채용돼 100만 원 정도의 월급과 함께 직원들이 받는 복지 혜택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던 대로 훈련만 하면 되고 성과급도 지급됩니다. 학생 때는 이제 뭐 혼자서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선수단 팀이 생기면서 이제 가족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이렇게 가족 같이 뭉쳐가지고 열심히 운동할 것 같아요. 대규모 스포츠단 창단은 올 들어 충북에서만 2번째. 기업 입장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1% 이상 채용해야 하는 만큼 부담금을 내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충북의 경기력 향상과 함께 민간의 실업팀 창단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 대테러 훈련이 오늘 충주체육관 광장에서 군부대와 소방, 적십자사 등 30개 유관기관 4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늘 훈련은 테러범들이 선수와 관람객을 인질로 잡고 폭발로 화재와 건물이 붕괴된 상황을 가정해 열렸으며 테러범 진압부터 화생방 대응, 인명 구조, 재난 복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직위는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서인 오늘 충북 지역에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청주의 최저 기온이 26.3도를 기록하며 열대야를 기록했고 습도까지 높아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청주 34.1도, 단양 33.8도 등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청주 기상지청은 내다봤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이 급증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충청북도가 해외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양돈 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하는 한편 다녀왔을 경우 일주일 이상 축사에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들에게도 외국의 축산 관련 시설이나 재래시장, 정육점 방문을 자제할 것과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우라늄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음성군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1분기 수질 검사 결과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긴 마을 5곳 가운데 2곳은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도 정수시설을 도입하고 광역 상수도 전환을 위한 마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음성에서 지하수를 수돗물로 끌어 쓰는 마을은 모두 89곳이며 분기마다 수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경제 보복은 국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교육비 명목으로 10억 원대를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도 고승일 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거의 4년 동안 학부모로부터 추가 교육비를 받은 청주의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